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8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이죠.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조금 전 9시부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소환 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조국 씨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오후 3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죠. 본회의를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을 재표결하는데 거부권이 한번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결될 것이 확실한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원래 예산은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죠. 벌써 넘겼습니다. 예산안은 오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고, 자, 이 정기국회는 이제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또 소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뭐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임시국회가 소집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면은 뭐 법안 처리, 예산안 처리 이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이재명 입장에서는 다시 방탄국회가 열리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정기국회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일종의 결과적으로 방탄국회가 열려서 만약에 지금 영장을 재청구를 하면은 국회에서 또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니 아마 영장 재청구를 하더라도 12월은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송영길도 아마 영장을 청구를 할 텐데, 구속영장 청구를 할 텐데, 그러면은 송영길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가죠. 실질심사를 들어가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데, 일전에 이재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죠. 그 유창훈 영장법원 판사가 정치적 판결을 했다, 이런 그 비판이 많았었는데, 오늘 조선일보 33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원규 논설위원, 이 법조 출입을 오래 한 기자인데 논설실은 뉴스 읽기, 그래서 그 제목은 이겁니다. 전직 영장판사 발부 기각 내부 기준이 없다. 이러니 로또 영장이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이 기사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송영길 오늘 영장 청구가 될 것이 오늘 소환이 됐으니까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이 확실시되고 저번에 이재명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하느냐 이게 궁금했는데 법조 출입을 오래 한 최원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런 기준이 있지만 상당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구속 여부 판단은 판사 재량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등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사례가 많다. 영장 심사 도입 26년이 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여전히 문제다. 일단 그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대표적으로 이 기준이 없는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 비리, 위정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특히 위정교사를 포함을 시킨 것은 보통 할 때 뭐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정교사는 바로 증거인멸을 한 혐의죠.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 위정교사를 집어넣었는데 위정을 한 사람이 혐의를 다 인정을 했죠. 김진성 씨. 그리고 이재명이 위정을 교사한 녹취록까지 다 제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정담판사는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위정교사 증거가 확보돼서 추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그러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려면은 그에게 위정교사를 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검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불만이 나왔습니다. 아니 수사 잘하면 증거가 확보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을 해버리고 증거가 부족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을 해버린다. 이런 말이 나왔죠. 실제 피의자가 자백하면 자백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부인하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그러니까 로또 영장이다. 로또 영장. 운 좋으면 판사 잘 만나면 구속 안 된다. 그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 법조인들은 이제는 영장 항고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영장 항고제. 영장이 기각되면 검사가 항고, 재항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에서 영장을 다시 심사받는 제도죠. 지금은 영장판사 혼자서 다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재청구를 해도 같은 법원의 동료 판사, 지금 현재는 영장이 기각되면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재청구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재청구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재청구를 해도 같은 법원의 동료 판사가 재심사를 하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장을 재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수원지법에서 하기 때문에 좀 사례는 다릅니다. 자, 이재명이 총선 때까지 민주당을 이끌지 이런 부분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톡 그리고 3면 정치면을 통해서 이 경고음을 하나 날렸습니다. 경고음. 뭐냐면은 내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할지도 모른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면톡 기사는 4년 전처럼 여당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3면 기사는 서울 49석 중에서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시시. 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이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습니다. 총선 D-4개월 각종 조사에서 열세가 나타나고 있다. 열세, 그러니까 숫자의 경고죠. 여론조사니까. 정당 지지율이 야당에 추월당했고, 정부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을 투표해야 된다가 42%,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에 투표해야 된다가 47%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을 계속하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정부 견제론이 상승하는 등 여권의 열세가 뚜렷해지는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참담한 실패죠.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인류한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지도부의 갈등, 이런 것들, 이런 정부와 여당의 악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인류한 혁신위는 당 중진, 친윤, 불출마 등 인적 쇄신안이 미안의 과제로 남겨진 채, 다음 주 월요일 아예 활동을 완전히 접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해산을 한 상태죠.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 민심이 4년 전과 비슷하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도 4년 전과 비슷할 것이다. 그때 거의 180대 103으로 졌죠. 4개 여론조사 회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전국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 발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56%에서 60%로 올라갔다. 가장 낮은 수치, 윤 대통령 지지율이 MBS 조사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고 다른 조사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비슷한 결과들이 몇 개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3면에서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이것은 총선 판세를 국민의힘이 자체 분석한 결과를 조선일보가 입수를 했습니다. 우세한 곳이 서울에서 6곳인데 그것도 텃밭인 강남, 서초, 송파에 거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8석에 거쳤다. 49개 중에 8석에 거쳤는데 그런데 지도부와 총선기획단에서는 이 보고서, 자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도 국민의힘 사무처가 작성한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보고도 이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신경을 쓰며 비공개해버렸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혁신을 위한 골든 타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혁신위가 뭐 활동을 하는데 전혀
완전히 깡통 혁신위로 끝나버렸죠. 수도권 출마자들은 참패 불보듯하다. 이대로면은 영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영남에서만 승리를 거두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기사인데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시절에 그때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거의 민주당이 거의 사실상 싹쓸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그때와 민심이 거의 비슷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비슷한데 이 지도부에서는 심각성을 깨닫고 어떤 혁신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시하면서 외부 유출, 이 판세 분석의 외부에 유출되는 것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렇게 1면과 3면을 할애해서 경고음을 이렇게 날렸는데 지금 과연 김기현 지도부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서 오늘 이 기사를 중심으로 총선을 지금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는 이겁니다. 인요한 건강한 당정관계 회복 필요. 김기현의 험난한 정치 배웠다. 혁신위가 기한 2주 남기고 조기 종료를 했는데 희생 혁신안이 무산됐다. 그래서 김기현의 날선 메시지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일부 위원들은 혁신위원들이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지도 모른다. 이 김기현 지도부가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계속하면은 국민이 투표로 심판할 수도 있다. 이게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혁신위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요한 만난 안철수가 어제 인요한 안철수 만났죠. 혁신은 실패했다. 자, 혁신위원회 희생 없으면 국민이 투표로 심판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정말 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지도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총선에 이길 수 있겠느냐.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거기에 대한 경고음을 날렸죠. 자, 이 상황에서 이해찬은 민주당 이해찬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총선을 내다봤습니다. 자, 이것도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이해찬이 총선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이다. 2020년에 180석까지 갔죠. 이해찬 낙관론에 야 지도부는 당혹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지도부는 당혹하지만은 이해찬은 지금 180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년 집권론 이어서 또 논란이지만은 이것은 조금 전에 조선일보 기사와 연결시켜 보면은 이게 과장이고 허풍만은 아닌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이해찬이 당 행사에 참석해서 민주당은 1당을 안 뺏긴다. 수도권에서 70개 먹으면 154석이다. 과반이 넘긴다는 이야기죠. 70개만 먹으면은. 근데 지도부에서는 거만한 민주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찬 말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 않다. 지난 총선과 같은 180석 이상 또는 단독 과반을 전망을 했습니다. 근거도 이것저것 막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이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분석 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계속 당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총선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제 당헌도 개정을 했는데, 자, 이낙연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개딸 건한 강화 당헌 의결을 했다. 그런데 이낙연은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된다. 신당 창당을 다시 강조를 했죠. 어제 민주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었는데 권리당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딸의 입김이 더 세진다는 이야기죠. 개정안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헌 간 표 비중을 현행 60대 1에서 20대 1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비명계에서는 이원혁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이게 나치 정당이냐, 개딸을 중심으로 막 바꾸니까 반발을 했지만
이 끄떡없이 이재명은 이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어제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정신의 의무다. 이러면서 새로운 전국 정당 창당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서울신문 칼럼입니다. 자, 최광숙 칼럼. 탄핵의 일상화. 민주당 역풍 맞는다. 최광숙 대기자의 칼럼이죠. 이 선진국 중에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어서 이것이 탄핵 당시에 화제가 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비상 상황에 있었어야 하는 탄핵이란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그 여의도에서 일상 정치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한다. 지금 탄핵, 검사 탄핵 같은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금 그 민주당이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으면서 재미를 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등을 날리는 정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관 하려다가 지금 미수에 거쳤죠. 그리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잇따라 탄핵 수사는 이것은 통과를 시켰습니다. 탄핵의 목적은 원래 파면이죠.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을 해야 된다고 탄핵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 목적이 파면이 아니고 직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바로잡는 작업을 방해를 하려고 또 이재명 수사를 방해를 하려고 이 파면이 목적이 아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가 업무를 못 보도록 직무정지에 방점을 둔 속셈. 자,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탄핵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검사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가하고 행정부 기능을 위축시켜서 상권 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일이죠. 상권 분립의 균열은 민주주의 위기와도 더 직결이 되는데, 자, 이러니 이 민주당이 그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다 탄핵시키겠다. 헌법 65조는 탄핵의 사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직무 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직무를 시작을 하기도 전에 그 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헌적 발상이란 거죠. 민주당이 감자 하나 썰자고 탄핵의 칼을 자꾸 보면은 그 칼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된다.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다수당이던 한나라당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을 냈다가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거센 역풍을 맞아서 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